출세를 위해 악처에게 맞고 산 사내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에 신수린이란 자가 있었다. 이 신씨는 성씨 성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인은 조선의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로 그녀의 오빠는 성희안이었다. 성희안은 지금은 잠시 좌천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 이조 참판을 지낸 인물이었다. 처음부터 심하게 기울어진 혼인을 한 탓이었는지 아내 성여인은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을 가볍게 여겼고 불만도 많았다. 어느 날은 아무리 집안에 힘이 빠졌다고 이런 남자랑 사는 게 맞나? 명색이 참판을 지낸 집안인데.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신씨가 술 한 잔을 하고 들어왔다. 당신,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지 말랬지? 친구들이랑 그럴 수도 있지?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우스워? 오빠 불러올까? 여보,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성여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쥐잡듯 했고 애미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자는 게냐? 자는데 시끄럽게. 하며 시어머니까지 업신여겼다. 그런 성여인의 악명은 마을을 넘어 한양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맞고 사는 신씨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복의 친구, 억울하게 맞고 살지 말고 갈라서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겠네. 하고 친구들이 걱정을 해주었지만 신씨는 나 같은 사람이 출세하려면 빽이 필요하네. 큰 처남이 지금은 한직에 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출세를 위해서 이까짓 일쯤이야. 못 견디겠나? 그렇게 신씨는 처갓집 덕을 보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모진 수모를 견뎌가며 아내에게 충성했다. 충성! 그러던 어느 날 처남인 성희안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반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씨는 급히 아내 성여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여보, 한 번만 도와주시오. 당신도 벼슬하는 남편을 갖고 싶지 않소? 그 말에 성여인이 잠시 생각했다. 그래, 그렇잖아도 친구들이 남편 자랑할 때마다 속이 뒤집혔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어. 성여인은 급히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신도 벼슬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으니 신씨에게도 공을 나눠주라고 졸랐다. 딸의 부탁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 성희안에게 처남 신씨도 공신의 이름을 올려주라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신씨는 중종반정 공신 126명 중 한 명이 됐다. 드디어 신씨의 벼슬길이 열렸다. 드디어 나도 관직을 얻었어. 처갓집 바라보면서 버틴 보람이 있어. 여보, 고마워요. 봤지? 나 이런 집안 여자야. 나한테 잘해.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아내 성여인의 파워는 더 세졌고 신씨의 친구들은 신씨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출세하는 것이 쉽구만. 부럽네, 저 친구. 저 친구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러. 나 예전에 신수린 아니야. 나도 이제 방귀 꽤나 낀다고. 그렇게 신씨는 친구들 말처럼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져 갔고 심지어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잡생각이 난다더니 평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여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 애가 오늘따라 꽤 예뻐 보이네. 그래, 다른 대감들도 첫 판둘은 있는데 나도 이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성여인이 친정집에 며칠간 머물게 됐고 친정에 며칠 다녀올 테니 집 잘 봐.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가 오십시오. 신씨는 이때를 놓칠세라 여종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성여인은 왠지 집안 분위기가 묘함을 느꼈다. 뭐지? 이 싸한 느낌은. 얘들이 왜 날 피하지? 성여인은 집안의 노비들을 불러놓고 따져 물었다. 처음엔 대답을 망설이던 노비들은 결국 신씨와 여종의 일을 고했다. 성여인은 눈에 핏줄이 섰다.
공신 만들어주고 벼슬까지 갖게 했더니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다.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잊었구나. 둘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성여인은 우선 여종을 잡아들여 인두로 지지며 잔인하게 고문했다. 니까짓 게 감히? 그렇게 고문하던 성여인은 결국 분에 못 이겨 돌로 쳐서 여종을 참혹하게 죽였다. 다음으로 성여인이 신씨에게 갔다. 이미 상황을 전해 들은 신씨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부인, 난 억울하오. 여종이 날 유혹한 것이오. 내가 여종을 혼내주겠소. 성여인은 신씨에게 가마니를 던졌다. 열어봐. 신씨가 벌벌 떨며 가마니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참혹하게 죽은 여종의 시체가 있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신씨가 두려움에 오줌을 지렸다. 니까 놈이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배은망덕한 놈. 너도 죽어. 하고 성여인이 신씨를 돌로 내려치려 하자 신씨가 성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즉각 조정에까지 보고되었다. 조정에선 이미 성희안의 여동생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업신여기고 학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져 난감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경우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실세였던 오빠 성희안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여서 적극 변호할 사람도 없었고 평소 소문도 안 좋았던 데다 여종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해서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중종 12년 윤 12월 22일 조정의 대신들과 임금인 중종은 논의 끝에 성여인에게 속옷만 입고 곤장 60대를 맞는 벌을 내렸는데 이 일은 양반가의 부녀자가 최초로 곤장을 맞은 치욕스러운 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신씨에게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파직시켰다. 이로써 악처로 소문난 성여인은 수치스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고 처가덕을 이용해 성공하려던 신수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